예. 역시 비슷한 사건입니다. 문제없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의뢰인이 실제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고, 따라서 보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험사가 실컷 보험료를 수년 동안 받아왔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황당하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사가 아닌 병사라서 보험을 지급 못한다, 이런 주장은 양반이죠. 아까 말씀드린 사건은 이런 거죠. 아까 재사망보험금 청구의 승소 사건인데요. 보험사 측이 병사 주장을 했지만은,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은, 제가 사망진단서와 간호일지 등 입증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고사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오케이, 보험금 전액 주겠다. 또 질질 끈 보험사에게 너네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 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한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사례처럼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는 약관의 세세한 규정들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든지, 읽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요. 고지 의무라는 게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나의 병력 그리고 직업 등 중요 사항을 알려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어려운 또는 뭐 위험한 직업군에 속해 있다든지, 또는 그 전에 병력이 아무래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은 뭐 보험 가입 체결을 거절한다든지, 또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의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이를 계약 전에 알릴 의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에 보시면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난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고지를 한 때, 부실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가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만약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이런 그 고지하지 않더라도 그 중요한 사실,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사가 본인들 뭐 직원을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문답표 등을 통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보험 가입자의 책임이므로 일정 기한 내에서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이제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 계약자가 구두로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것을 보험 계약자가 녹음을 했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사 직원이 인식은 보험사의 인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가 고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에게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가 아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 의무 위반이어야 되고, 일정 기한 내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과실에 의해서 내가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KBS,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에서 자신의 병력을 밝히지 않고 보험 들어도 보험사가 기간을 도과했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보험계약 체결을 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은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다 주라는 얘기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실비 종합보험 가입 당시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의료실비 종합보험 가입을 할 때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또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고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을 때 고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안이었는데요. 문제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의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법상 계약 해지의 어떤 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금 주라는 얘기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의뢰인이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역시 고지 의무 위반을 들면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보험료는 지급받아왔다가 막상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니까 엉뚱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거죠. 의뢰인이 가입 전에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병원을 싹 다 뒤져서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는데요. 보험사 측이 외부의 손해사정 업체로부터 고지 의무 위반 사실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고 해서 그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심에서 이런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희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대법원의 고지 의무 위반을 안 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판례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이 그러니까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하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고 보험 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업체에게 조사를 위임해서 손해사정업체가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보험사에게 제출해서 보험사가 받은 때 비로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례상으로는 이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이제 10년 전에 그 당시 사례를 기준으로 10년 전에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가 가능할 만한 내부 손해사정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에 대한 기산점을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로 일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모든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손해사정업체가 조사하는 것이 아닌데 외부 업체에 대한 손해사정 위임 여부 그리고 손해사정 보고서 제출 시점에 따라서 기산점이 다르게 되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보험사 내부 조사를 통해서 내부에서도 손해사정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조사를 통해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났다 또는 임박한 시점이다. 그래서 바로 해지 통보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득이하게 반칙이죠.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보고서를 일부러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상법상 규정된 이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을 도과한 해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법리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외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직원을 사칭해서 복사해간 진료 기록을 통해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보험사는 이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었고 실제로는 1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또 저희 의뢰인 고지 의무 위반이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2차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그 경위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무 시간 중에 우연히 전화가 왔습니다. 걸려왔습니다. 보험 가입하시라라는 청약 전화였는데요. 뭐 당연히 뭐 보험 계약을 청약 전화로 체결하는 많은 사례를 보면은 보험사 측이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통한 문답을 합니다. 의뢰인이 수술 이력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뭐 속사포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보험사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의뢰인이 자기 수술 이력을 숨겼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굳이 저쪽 직원이 물어보지도 않는 CT 촬영 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이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했고요.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의 어떤 대상이나 범위에 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은 데다가 답변이 의뢰인이 이제 채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의뢰인의 말을 보험사 직원이 끊는 등의 보험사 직원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2심 재판부죠. 의뢰인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험사 직원, 그러니까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게 인정을 받았고요. 손해사정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의뢰인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범위 상당하지만은 이로부터 1개월의 경과에 의한 피고권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해서 저희 의뢰인의 100% 승소를 받았던 뭐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난 어떤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게 분명 힘든 일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은 뭐 힘없는 개인은 헐값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값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아예 한 푼, 저희 사례처럼 한 푼도 못 받고 소송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져 있는 어떤 사실관계가 어떤 거냐 잘 판단해 보면서 대처 요령을 지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볼까요?